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구원투수로 등장한 텍사스, 17개 주도 텍사스와 한 팀을 이룬다. 발걸음이 빨라지는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텍사스주가 소송을 제기를 했죠.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주 캠 팩스턴 법률장관은 7일 자정 직전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 등을 상대로 해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자, 선거 절차를 바꿨다라는 거죠. 선거 절차를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혼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적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꾸어달라라고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접수는 8일날 0시께 이루어졌습니다. 자정이죠. 자, 이러한 텍사스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소송이 가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가 이렇게 4개 주와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헌법 3조를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3조에 따르면 2개의 주 이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미네소타, 이렇게 벌써 2개가 넘어가잖아요. 2개의 주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연방 대법원의 관할권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텍사스주는 이번 소장을 내면서 소장을 연방 대법원으로 직접 냈어요. 왜냐하면 이 관할권이 연방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중간을 패싱하고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즉, 주 대법원, 주 내에 대법원이 따로 있거든요. 지방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연방 법원이 있고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모두 다 패싱하고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직행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트럼프 법률팀의 전략과 일치해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이것 때문에 더 빠르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14일 전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캠프팀이 합류할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썸네일도 올려드렸는데 트럼프 캠프의 법률팀이 합류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텍사스가 제고한 소송에 합류도 애고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날 텍사스주가 제기한 경합주 4곳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법률팀이 참가인 자격으로 합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9일날 우리는 텍사스 사건에 개입하겠다. 이것은 큰 것이다. 우리나라는 승리가 필요해라고 썼어요. 이는 지난 7일날 이렇게 말했죠. 이틀 뒤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딱 이틀 뒤 9일날 이러한 언급, 우리는 텍사스 사건에 개입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텍사스 소송에 트럼프의 법률팀의 합류를 이때 의미한다. 그때 많은 것에 낭설이 지금 퍼졌는데 이게 정설로 지금 자리 잡혀간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송의 참가에는 이미 개시된 소송의 당사자 외에 비당사자가 끼어드는 관여적인 절차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를 제기를 해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변호사처럼 여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끼어든 비당사자는 어떤 지위를 갖느냐라죠. 그러면 이 끼어든 당사자는 새롭게 당사자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당사자 옆에 붙어서 서포트도 할 수 있고 이 2가지 기능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당사자의 지위를 얻어서 앞에 나가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소송에 참가하게 된 참가인은 어떤 권한까지 있느냐?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상訴까지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부합돼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대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그 트럼프 캠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참가 신청은 재판장이 허용 또는 기각을 할 수 있으며 이번에 텍사스에서 제기한 소송은 연방 대법원의 재량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헌법에 기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텍사스주에서
제기한 소송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개 주가 선거 막판에 주 선거법에 위헌적 변화를 가하면서 유권자를 차별 대우했고 투표의 통합성을 위한 조치들도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서 중차대한 투표 부정을 유발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4개 주가 선거 실시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소장에서는 위헌적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인단 투표 역시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표 그리고 저지도 선거인단의 투표에 대한 개표 저지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번 소를 제기를 하지만 이 영향력이 법률적으로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면 다음번 선거 때도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선거인단이 이미 임명이 되었다면 헌법적 권한에 따라서 주 입법부, 의회가 새 선거인단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도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법률팀과 그리고 지금 텍사스만 이 일을 하느냐, 혼자 외롭게 아닙니다. 17개 주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공화당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17개 주 정부 역시 2020년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4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 텍사스가 제기한 소송 침해 착수하라고 연방 대법원에 9일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텍사스의 주지를 표하며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레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테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지만 더 많이 공화당이 지배한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공화당이 세가 조금 센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죠. 소장에서는 핵심 경합주 4곳에서 선거법이 위헌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유권자를 차별을 했고 투표의 무결성 보장 조치를 느슨하게 해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유발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명 대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서명만 제대로 대조가 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승복하게 넘어갔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이날 17개 주는 펜실베니아에서 4개 주가 임의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 결과 선거의 무결성이 저하돼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아주 실추되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양갈래로 나누어졌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지금 그래도 공화당의 세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센 것 같습니다. 저번에 다른 곳에 가서 상원원을 뽑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7개 주는 대법원이 제출한 참고인 의견서에서 4개 주 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주정부라는 것이 행정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정부, 행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헌법에서 부여했던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의 소정헌법 제1조 4절에 의거해서입니다. 제가 이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옵니다. 수정헌법 제1조 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선거 일시, 장소, 방법은 주 입법부나 주 의회가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송의 피고 측인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4개 주는 선거에 앞서서 코로나의 확산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부재자 투표를 확대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 입법부나 주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가 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확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월 13일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 고등법원 사라 해커먼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게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권력 남용이다라고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행정부에서 바로 지시해서 다이렉트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주법에서 허용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계속했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9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커먼 판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지사는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헌법이 허락해야만이 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5조 1항은 입법권 기능을 행사할 권리를 주지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5조 1항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주지사가 사법부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입법권 자체가 없다.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요 라고까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법을 뛰어넘는 일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판결로 인해서 지난 6월 달에 내린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전면 시행 행정명령은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개 주의 이야기로 돌아오다 보면 17개 주는 참고인 의견서에서 피고 측인 4개 주의 선거 규정 변경은 투표 사기에 대한 불필요한 취약성을 확대되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선거 규정 변경이에요. 이게 아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투표 사기, 우편 투표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편 투표 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취약성이 지금 확대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젠가요? 그전에 그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는 거 봤는데 중국의 공산당 자제가 투표용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뿌렸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들이 규정 변경 사례로 들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서명 대조 생략. 두 번째, 투표 수령 기간 연장. 세 번째, 우편 투표 처리에 관한 주 전체의 표준적 절차 마련 및 시행 실패.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17개 주에서는 위에 언급된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책임감 있게 당사자들이 우편투표 사기와 부작용을 방지하려고 유지해왔던 모든 보호장치가 일시에 제거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법률팀 텍사스까지 이렇게 몽땅 다 그 4개 주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집중 공격을 당한 4개 주의 반응과 그리고 언론 등의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측에 피소된 4개 측 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각 주마다 선거 절차와 행정을 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가 이를 문제를 삼은 것은 어떤 전례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대결 구도를 만들려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이 이미 제고가 됐죠. 연방 대법원에.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지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4개 주의 정부 측에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곧 답변서 제출 시간이 거의 다가오네요. 제가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까지 낼 겁니다. 내는데 이런 낼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선거인단이 선출을 직접 하는 간선제예요.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법인데, 선거인단의 선출은 각 주 정부의 관할이에요. 행정부의 관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주 정부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부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 그 주 안에서의 일로 그게 마무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텍사스 주가 뭐 펜실베니아나 다른 주에 대해서 이렇게 수했죠.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이 주 정부, 주 법원, 이런 곳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연방 대법원으로 통이 크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행위 혐의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의 대통령의 선출권이 아예 상실이 되게 돼요. 아예 상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주는 51개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DC는 세지도 않아요. 그래서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주의 총 선거인단의 수만 해도 62명. 굉장하죠. 펜실베니아가 20명, 조지아가 16명, 미시간이 16명, 위스콘신이 10명입니다. 이래서 총 수가 62명이죠. 이들 4개 지역의 62표가 모두 다 무효가 되면 바이든, 트럼프 양측 모두 선거인단의 과반수 숫자인 270석의 확보가 둘 다 나가리가 돼요. 이 경우 미국의 소정헌법 12조에 따라서 연방 하원이 대통령, 그리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가 각 주마다 대표 한 명씩만. 캘리포니아가 원래 선거인단이 55명이에요. 55명이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2.5대 1, 약 2.5대 1이 되죠. 2.5대 1이어서 뭐 펜실베니아가 한 표 투표할 때 뭐 캘리포니아가 2.5표를 쉬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한 표, 펜실베니아도 한 표, 뭐 선거인단이 3명인 알래스카도 한 표, 이런 것이죠. 메인주도 한 4표가 뭐 선거인단이 4명이 되는데 거기도 한 표, 똑같이 50개 주가 한 표씩 행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현재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장이지만 이렇듯 대통령을 뽑을 때 각 주별로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더 많은 주를 확보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이제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이번 대법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일날 연방 대법관은 펜실베니아 5표 투표 무효에 대한 공화당의 의원들의 소송을 현재 기각한 상태이죠. 이는 연방 대법원의 첫 대선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공화당이 펜실베니아 소송에 대해서도 정식 상고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텍사스 주가 깃발을 들고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게 주간의 소송 상소로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바로 직행을 할 수 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투표의 선거인단의 무효화까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대통령을 누구가 뽑힐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스케줄이 바뀌겠죠. 저는 트럼프를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